TV 토론하고 좀 또 같은 시간대여서 지금 저희가 대선 토론하고 예 맞짱을 뜨고 맞짱 뜨고 있네요. 이게 더 재밌지 않나요? 예 프리스타일로 하는 겁니다. 그러게 거기서 얘기 나오는 거랑 뭐 같이 비교해서 보셔도 재밌군요. 예 아 근데 거기 참 시간 많이 주네요. 횟수 많이 주고. 몇 번째입니까? 그거 벌써? 5번째인가 하는 것 같은데요. 할 얘기 다 하지 않았나요? 아 근데 같은 3억 내고 나왔는데 왜 이렇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요. 왜 이렇게 푸대접이죠? 예. 아 열받아. 우리나라는 이게 참 강자한테는 많은 혜택과 예. 약자는 철저히 밟아버리고 하는 이 아주 나쁜 풍습이 있습니다. 거기는 또 선거 보조금도 나오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불리한 여건입니다만 여러분들 믿고 버티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들이 없으세요? 예.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예. 예. 아유, 다 거짓말인데 다 뭐하러 뭐를 보십니까? 이렇게 예. 나오네요. 좀 세게 얘기하셨네요. 그러게요. 당선되기에서 참 그 반응들이 다를 것 같아요. 당선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이번에 특별시민 영화 봤는데 예 소시오패스의 극치들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현실이랑 또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예. 현실에도 그런 후보들이 보이고 예. 무서워요. 당선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도 보니까 뭐 끝까지 가겠다고 했는데 그 당에서 14명이 탈당을 하셨더라고요. 좀 보면서 야 이게 웬만한 사람들은 네. 못할 일인데 영화에 나올 법한 얘기들이 예.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편하게 뭐 또 얘기해 주시고요. 예. 성주가 지금 저기 오늘 새벽에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국방부가 예. 새벽에 경찰들을 군부대 지원받아서 예. 발사대를 더 추가로 아. 넣으려고 한다고 하고 그랬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지금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성주에 오늘 밤 지키러 가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사정이 안 돼서 저희는 5월 4일 날 또 거기 많은 분들 모이시는 것 같아서 5월 4일 날 내려가려고 합니다. 저희 안 내려가고 하려다가 안 내려가고 저희가 이게 선거 때 내려간다는 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어제도 부산 소녀상 거기 가서 예. 한일 합의 무효다. 한일 합의 무효고 소녀상을 전국에 설치하고 저 일본에도 전역에 설치하라 이런 얘기들을 소녀상 옆에서 하려고 내려갔는데 거기 분위기가 아주 이 선거를 위해서 거기 왔다고 생각하시고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것을 겨우 설득해서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성주 내려가고 하는데 이게 예. 지금 대선 끝나고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대선 중에 내려가면 무슨 선거를 위해 홍보하러 온 것 같아서 그게 좀 부담되고 저희가 내려가봤자 이 큰 정당이 아니다 보니까 큰 도움도 못 될 것 같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저희가 좀 그런 거 기호 몇 번 이런 거 안 달고 좀, 좀 성주에 내려가서 좀 상황도 보고 좀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오려고 합니다. 저희는 5월 4일 내려가겠습니다. 성주에 혹시 뭐 관심 있으시면 참가하시고요. 뭐라도 좀 보탬이 될까 해서 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는 일단 좀 저희는 대선 끝나고 가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아무리 봐도 요즘에 다시 봐도 호구된 것 같아요 나라가. 참 말하면 욕만 나오잖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또 아무튼 상황을 바꿀 수를 찾아보죠. 예. 그쵸. 같이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 예. 그래서 아무튼 조용히 갔다 오려고요. 5월 4일 날 뭐 티 안 나게 선거운동 차원이 아니고 그냥 조용히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조용히 갔다 오고자 해도 그쪽 그 공권력이 지금 과연 국민들을 상식적으로 대하느냐가
그쪽 상황을 정확히 지금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거 예.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되게 올바른 행동이라면 이렇게 급하게 안 해도 될 텐데 네. 왜 자꾸만 대선 일 전날에 뭔가를 다 마무리하려고 얼마나 구리면 그러니까요. 얼마나 구리면 대선 전에 이 지랄을 할까요? 아무튼 저는 진짜 얼척이 없습니다. 얼척. 그리고 전라사투리가 너무 무능한 게 어이가 없습니다. 상대방한테 패를 다 보여주니까 상대방이 막 마음대로 우리한테 돈도 요구하고 막 다 하는 것 같아요. 선거용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예. 그걸로 이제 갈등을 오히려 유발시킴으로써 이제 그거를 정치적으로 표를 지지하는 쪽을 단합시키게 위기감을 조성하게 한다고 보는 논평도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예. 결국은 그러니까 그러건 저러건 간에 모든 게 국민을 어떤 하수인 자기들 정권 창출이나 지지율 유지를 위한 그런 정치적 이슈로 본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가장 이제 기분이 더러운데 그걸 이용하기 위해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협상도 국가 돈이니까 국민의 그 손해일 뿐이니까 아무 그 거리낌 없이 그냥 막 지른다는 거죠. 그러면 이후에 자기들 정권이 다시 창출이 되면 나름 그냥 유리한 거고 어차피 손해는 국민의 세금으로 다 나가는 거니까요. 아니면 다른 정권이 들어올 때 자기 생각과 다른 정권이 들어올 때 정치적 부담만 가득 안기는 거죠. 아, 예, 그럴 수 자기 있겠네요. 지지자들은 다 집결시켜 놓고 이제 이런 식의 정치 행태를 사실은 지금 사드가 이슈가 돼서 그렇지만 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국민을 졸로 보고 자신들의 이슈를 가지고 정치적 어떤 이슈를 선점하면서 국민 전체를 돌보지 않고 자기 지지층들을 단합시키는 이런 이슈를 정치권에서 흔히 쓰니까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냉철하게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판에 저희가 뛰어든 것도 아무튼 여러분들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똥물에 뛰어든 거죠. 아무튼 지금 다들 이렇게 꼼수들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민 이해하는 정치인들은 안 보여요. 예, 진짜 국민 이해하는 사람들은 안 보이고 오로지 자기 당, 자기 당선. 예, 당도 아니죠. 결국 자기의 성공. 당도 막 탈당하고 어제 그렇죠. 깜짝 어제 놀랐어요. 오늘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그분들이 속을 보여주신 게 말은 되게 멋지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냉정히 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이냐면 이제 월급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일자리 떨어질 것 같으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정말 저희 이 홍익당 없었으면 어쩌실 뻔했습니까? 아무튼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힘이 없어서 어제 그 부산 소녀상 갔더니 예. 그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되게 화가 나셔서 아무튼 이렇게 기호 달고 오는 것들을 아무도 못 믿는다고 그 옆에가 바로 또 민주당사더만요. 민주당은 오면 다 쫓아버린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거기서 기호 달고 갔으니까 제가 바로 기호 떼고 그런 거 아니다. 전 당선 확률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선될 확률이 없습니다. 예,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왔고 제가 이렇게 옆에서 꼭 이 발표를 해가지고 이런 합의문이 무효고 이 완전한 해결을 양심적으로 촉구한다. 이걸 발표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옆에서 지켜보시고요. 제가 발표했어요. 거기서 일본 예. 영사관 있더만요. 거길 향해서 발표하고 나니까 그 어르신들이 아주 그냥 훈훈해지셨어요.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아주 분위기는 좋게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조심스럽더라고요. 이미 화가 나세요. 이 정치인들만 봐도 화가 나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설득하고 그분들한테 진심을 보여드리면 통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더니 이해해 주셔서 정말 마지막에는 막 손 잡고 서로 힘이 약하지만 최선을 다해보자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참 너무 가슴 아팠어요. 거기 계속 매일 지키고 계시대요. 그분들이.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예, 그래서 뭐라도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다면요. 너무 저는 뿌듯합니다. 상당한 보람을 느끼겠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이제 성주도 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좀 저희가 무슨 도움이 되겠나 해서 아무튼 뭐라도 좀 가서 위안이나 되신다면 저희가 좋겠고
또 이걸 국민들한테 또 알려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으시면 꼭 저희한테 얘기해 주세요. 주변에 힘든 일이나 이런 건 좀 정당이 다뤄줘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좀 다뤄줘야 되는데 하는 일이 있으면요, 저희한테 꼭 저희 당이나 저한테도 좋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의해서, 저희는 뭐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백도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도 양심이 찜찜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정보를 접하고 나면 이제 찜찜하거든요. 제가 가만히 있어도. 저도 이제 제 찜찜한 거 풀려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가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뭐 많이 들어오시군요. 그러네요. 예. 그 공자님 뭐 논어 같은 거 보면 군사나 경제보다도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서 있을 수조차 없다고 했는데, 신뢰가 진짜 안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쵸. 너무 신뢰를 무시하는 것 같거든요. 그 얘기 토론에서 했다가 양심 맨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이제 원래 그 국방인가요? 국방, 예. 경제, 그 다음에 그 민심을 얻는 건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그쵸. 국방을 챙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경제를 챙기지도 것도 못하고, 아니고. 민심은 아주 아예 안 한 꽝이죠. 것도 안 하고. 예. 예. 아무튼 제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이 나라는요, 뭐 전 정치 어렵다고 안 봅니다. 다들 그 좋은 머리로 꼼수들을 워낙 부리셔서 이게 판이 꼬인 거지. 기본에 충실하면요, 얼마든지 이 나라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기본을 안 지키고 다들 꼼수를 부르세요. 그 좋은 머리로. 머리 좋으신 분들인데 다 보면. 그러니까 기본 얘기하면 좀 우습죠. 너네는 묘수가 없구나 이런 얘기 막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오늘은 성주 얘기로 시작했습니다만, 거기 온 국민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그 원불교 교무님이 라이브 방송을 할 때마다 가서 한번 보는데요. 현장 상황을 다들 고생하시더라고요. 천주교 분들, 뭐 각 종교 분들도 오셔서 돕고. 뭐 있었네? 질문 있었네? 일본의 독도 관련 망언하고 일본 역사 질문이 교과서 있었어요? 예,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린다고. 아니, 저기서 떠서 봤는데. 네. 더보기를 해야 되나? 더보기? 네. 이건 더보기를 안 하면 안 보이는. 네. 저거는 그냥 보이는데. 독도 망언하고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일본은 독도 망언을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은 자기가 살려고 그것도요. 국민들한테 뭔가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자기 인기 올리려면 독도 망언을 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나오지 않게 하려면 제가 볼 때 근본 처방은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일본은 항상 강자한테 약해요. 강자한테는 비굴할 정도로 약하고 약자한테 강합니다. 일단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양심 정치 그러니까 이게 외교도 이렇게 양심적으로 손해 보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닙니다. 양심이 병법에서 양심이 승리하려면요, 지금 이 국내 문제랑 좀 다르죠. 이거는 지금 이제 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 외국 간의 관계는요, 외교로 풀다가 안 되면 전쟁도 가죠. 나라 대 나라 대 관계에서는요, 이 양심, 제가 51%를 주장하지 양심 욕심을 무시하지 않죠. 서로 이 상대방의 그 양심 아니라 욕심도 너 이렇게 움직이면 해가 돼라고 아주 경고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한 군사력을 저희가 확보해야 됩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키워서 우리나라가 강해 보여야 일본은요, 그러면 독도 망언 절대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양반들은 이 강자로 보이면요, 절대로 함부로 까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법에서 힘이 같을 때 양심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병법은 힘이 같을 때 양심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덕이 또 높은 사람이. 덕만 높고 힘이 약하죠. 그러면 그건 전쟁하면은 지기가 쉽겠죠. 그러면서도 힘이 같다면 어느 나라가, 어느 부대가 더 양심적인 리더가 부하들을 신뢰를 받으면서 통솔하고 있는가, 그게 결정적입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일단 힘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에게 함부로 까불지 않게 정부가 양심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방산비리 이딴 거 저지르지 말고, 사드 가지고 괜히 국력 낭비하지 말고,
이런 이상한 짓만 안 하면요, 우리 힘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망언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우리 내치가 중요하다. 우리가 벌써 안에서 신뢰받는 정부가 들어서고 국민이 단합된다면요, 함부로 까불지 않습니다. 자기들한테 손해일 때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망언이 이득으로 보이지 않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런 기본이 충실한 그런 나라로 만들자 하는 게 제 말씀입니다. 역사 왜곡 똑같습니다. 역사 왜곡을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자꾸 자기 과거를 덮고 싶은 건데, 우리나라가 힘이 강해지면요, 일본이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우리랑 친한 척 하고 싶어서요, 일본인들 상당수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양반들이거든요. 족보에 다 있을 거라고요. 우리나라 강해지면요, 자기 조선에서 건너갔다, 고구려에서 건너갔다 족보 들고 나올 사람들입니다. 친한 척 하느라고. 나 원래 한국계라고요, 자랑할 사람들. 지금 한국계들 많아요. 일본에서 감추고 살고 그거를 떳떳이 못 밝히죠. 그 정도로 이 일본인들이 근본적으로 마인드를 고쳐먹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작은 걸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일일비 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소시오패스들, 지금 정신 못 차리는 존재들은요, 소시오패스들은 강력한 힘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더 수준 높은 차원에서 양심을 구사해야지, 그렇지 않고 양심적으로 섣부르게 대해주면 된다, 안 그럽니다. 그럼 바로 뒤통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양심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상대방도 이런 짓 하지 말고 우리도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라고 마음 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끄는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힘이 강력해야 됩니다. 왜? 상대방 욕심이 감히 넘보지 못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양심적으로 접근해 올 때 말을 듣는 거거든요. 이게 조선시대 때 퇴계 선생이 글을 쓴 것도 그런 게 있어요. 일본이 자꾸 친한 척 해온다, 외인들이 자꾸 우리나라 습격해 오다가 또 이게 쫓겨 나갔다가도 또 다시 친한 척 해온다, 그럴 때 이 퇴계 선생이 일본이랑 다시 이렇게 조약을 맺고 또 친하게 지내더라도 절대로 금수로 봐라, 금수로. 금수는 친한 척하고 잘 놀다가 또 갑자기 물 수 있다. 언제든지 물 수 있는 존재로 보고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조금이라도 약하게 보이면 뒤통수를 친다. 이걸 감안하고 하는 게 양심적이지. 양심적이라는 게 상대방도 착할 거야, 양심적일 거야 라고 접근하는 건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거고, 소통도 부족한 거고, 상대방의 욕심을 잘 헤아리지도 못한 거죠. 지혜도 없는 겁니다. 그건 양심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간략하게 그냥 원론적인 말씀만 드렸습니다. 나머지는요, 외교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예전에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양심사관 한번 얘기하셨는데요. 예. 여기도 그런 얘기도 있네요. 양심과 올바른 역사인식에 대해서. 어디 아까 그 질문에 엮여 있었어요. 예. 비슷한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 하실 얘기들 있으시면 예. 편하게 하시고. 예전에 통일을 위해서 남한이 먼저 양심 정치를 이루고, 그걸 본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병화하도록 유도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 김정은 정권과도 대화하실 건가요?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아니, 대화해야죠. 김정은 정권과 대화한다 그러면 막 또 이단시하나요? 어떻게든. 아니 근데 대화를 안 하고 그런 경우에는 뭐 주먹질해서 끝낼 수도 없는 거고. 저희가 양심 정치라면 양심 햇볕 정책이라고 제가 불렀는데요. 햇볕 정책 싫어하시는 분들 다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양심 햇볕 정책은 뭐 퍼주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양심 정치를 해서 행복하게 신뢰받는 정치하면서 재밌게 살자는 겁니다. 즉 그 옆집 사람 오게 하고 싶으면 우리가 이게 고기 맛있게 먹으면서 냄새 피우면서 먹자는 거예요. 그러면 옆집에서 뭔데 하고 다가오게요. 왜냐, 앞으로 북한 주민들도 다 볼 겁니다. 이 남한의 이 변화상을 다 볼 거예요. 남한에서 양심 정치가 들어서면요, 북한에서 분명히 제가 볼 때 햇불 시위라도 일어납니다. 북한에서 스스로 북한 주민들이 깨어날 수 있게 도와야죠. 한편으로는 그쪽 지도부와 올바른 또 길을 토론해야 될 거고, 북한 주민들이 깨어나게 하면서 우리가 이 남북한을 바로 하나로 하자고 제가 생각하는 건 아니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연방제 형식으로요, 남북한이 서로 양심 정치에
기본을 익히는 시간을 서로 갖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바로 만나는 것보다. 안 그러면 이 남북이 서로 문화가 너무 다르잖아요. 서로 이렇게 괜한 분란이 날 것 같아요. 그 전에 남한에서 욕심꾼들이요. 지금 통일 대박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 들어보면 북한 가서 무슨 부동산 사업하고 크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분들 많아요. 남한에서는 이제 더 이상 뭔가 이렇게 건설 붐 일으키기도 힘들다. 북한을 개발하자. 그런 욕심으로 북한으로 들어가면요. 북한 주민들이 좋게 보겠습니까? 자존심 센 분들인데. 그래서 저는 남북이 홍익인간주의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에서 남한을 볼 때요. 남한 사람들을 적이라기보다 해방시켜야 될 사람으로 봐요. 미제국주의자들의 어떤 예. 그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그런 불쌍한 우리 동포들 이렇게 봅니다. 즉 남한 주민들을 해방시켜야겠다. 미제국주의로부터.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강한 힘을 갖추고 이제 미군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 자주권을 가져오고 남한 안에서 홍익인간 이념으로 뭉쳐버리면요. 북한은요. 명분이 사라집니다. 남침의 명분이 사라져요. 북한은 우리보다 더 당군 중시하죠. 당군 릉을 만든답니다. 남한보다 더 당군 릉 발굴하는데 고고학적으로 얼마나 거기서 공들였는데요. 홍익인간 이념, 이 이념만큼 주체적인 이념이 없어요. 그래서 남북이 하나 되는데 홍익인간 이념이 제일 중요합니다. 남한의 자본주의가 북한의 이 공산주의를 물리쳤다. 이 개념으로는요. 북한 주민들 설득 못 시킵니다. 통일이 돼도 몇십 년간 서로 분란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제가 양심은 돈이라고 그랬죠. 홍익인간 이념을 들고 나가면요. 북한 주민들도 반발을 못하고 서로 하나가 됩니다. 녹습니다. 사회적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어요. 통일 비용도 저는 최소화할 수 있는 비방이라고 봅니다. 제 입장은 이제 항상 이제 양심과 홍익인간을 연구한 어떤 철학자의 입장일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도 분명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박홍식님께서 예, 세종대왕 때 조선에 살고 싶어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그렇죠. 그런 사례가 양심 햇볕 정책 이게 아닐까요? 양심 햇볕 정책이죠. 예, 딱 이게 좋은 사례 주변에서요 다 이렇게 조선 가서 살고 싶다 이래야 돼요. 예. 세종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실제로 역사상에.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꾸만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은 되게 무시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보이지 않게 되게 새는 게 많은데. 맞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하다 보면요. 새로운 경영진 중에서 제일 문제 있는 사람이 매출액만 늘려요. 근데 회사는 썩어요. 결국에는 시간 지나면 회사는 다 망하거든요. 예. 근데 겉으로는 매출만 올랐거든요. 지금 대한민국도 같은 꼴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그러게요. 댓글에 이런 좋은 얘기를 공중파에서 진지하게 말씀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공중파에 자, 나갈 이게- 기회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아무튼 이번 대선 이후라도요 공중파에서 계속 지금 뭔가 옵니다. 지금 현재도 예. 취재 요청이 자꾸 오고 있습니다. 뭐 방영은 선거 끝나고 나갈 것 같은데 아무튼 뭔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멀리 보고 가죠. 예, 저희가. 우리나라 정부는 무인도 정책. 예. 오, 이런 것도 되네. 그러네요. 또 나온 얘기가 있는데 국민 소환제. 예. 예. 국민 소환제. 우리 정책에 강력하게 주장을 안 했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라 우리가 앞으로 너무 당연한 거라. 어떤 식으로든 국민 소환제를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공약에도 분명히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또 다른 정당의 정책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사실 이번에 최순실 사태가 너무 커서 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은 이제 탄핵을 시킬 수 있게 헌법도 다 있는데 국회의원이 안 움직이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럼 국회의원 자체를 좀 끌어내리고 싶은데요, 그죠? 예, 대통령은 둘째치고 국회의원들을 좀 끌어내려야 되는데, 자, 이거 너무 방법이 없습니다. 요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저희 홍익당은 당연히 추진해야 되고요. 지금 홍익당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 국민 소환제에 대해 입법을 하지 않는다면 그 정권은 국민을 위한 정권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꼭 지켜보셔야 합니다. 이건 헌법 차원에서 아마 헌법에 넣어야 될 거예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헌법의 문제가
지금 뭐 대통령 자꾸 그 걸고 넘어지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어야 돼요, 국민들이. 예, 뽑아서 일시키고 서비스 형편없으면 바로 업체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탄핵도 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이런 거는 저희도 반드시 이런 국민 소환이나 국민 입법 같은 거, 국민이 이제 법을 발의할 수 있는 거, 예. 이런 거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국회를 둔 거지 국민이 법을 발의 못 한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기본으로 너무나 기본이라 제가 기존에 막 강의할 때도 국민이 주인이고 거기는 서비스 업체일 뿐이다. 정부나 정당은 예,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예, 충분히 누구나 아실 얘기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상식을 현실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나중에 정보기술도 많이 발전했는데 국민 여론조사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빨리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집정 민주주의는 아니더라도 그에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가능하죠. 예. 지금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이 뭐 모르겠어요. 해킹이나 이런 위험성은 또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지금 전자개표 하나만 해도 그렇죠. 이게 이 욕심꾼들이 이게 자꾸 붙으면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양심 문화의 보급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네, 그거 같아요. 네. 물질명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사기를 쳐요. 그걸 가지고. 그러게요. 간단한 이번에 그 더 플랜 보셨나요? 전자개표 하는 그 기계가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요. 간단한 조작으로 벌써 이게 변질되고 왜곡되더라고요. 사기를 치더라고요. 기계가. 그래서 이런 양심 문화 보급과 함께 이런 물질명을 잘 활용한다면 그렇죠. 양심 문화가 일단 전제되고 네. 여러분 의견이요 국정에 바로바로 반영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정보가 완벽하지 않은 거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것 때문에 월급 받는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하면 됩니다. 다만 저는 모든 거를 직접 민주제로 하자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꼭 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꼭 들어야 돼요. 예, 그건 정치인들이 임의로 결정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꼭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드 문제만 해도 자기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국민적 합의를 거치고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설명도 안 하고 합의도 안 보고 막 진행하고 있죠, 지금. 예. 이거는 미친 거죠. 제가 볼 때 이건 쌍욕을 하고 싶은데 일단 참겠습니다. 미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욕을 하면 또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 욕을 되게 잘해요. 그런데 저를 뽑아주시면 지금 그 좀 쓰레기들 있죠. 쓰레기들은 제가 확실하게 치워드리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되게 이렇게 양심맨이니까 온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못 견딥니다. 찜찜한 거 못 견딥니다. 반드시 네. 바로 잡아 놓겠습니다. 그 일단은 지금 현재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사드 문제 같은 경우가 어이없냐면 사실 여러분 지역 단위의 공공개발 사업 같은 경우 형식적인 경우도 물론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청문회를 거치고 어떤 그 정부 부처에서 특별한 특정 어떤 직종이나 직군에 대해서 뭔가 사업을 하거나 제안을 한다거나 보조를 한다거나 할 때 형식적이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일단은 그 직군의 위원회를 짠다든가 하여튼 의견을 듣고 가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커지는 대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전혀 국민들한테 지금 의견을 전혀 안 묻는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어마어마한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심각한 이렇게 거죠. 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거기는 무슨 뭐 계엄령 분위기던데요. 이게 참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또 질문들이 많이 나오셨군요. 예. 청년 취업 문제에 대한 청년 방법. 취업 문제도 나왔고, 예. 예, 형법 개정도 나왔네요. 예. 그거 다 중요하죠. 예. 말씀하신 거 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 법이 솜방망이에요. 진짜 죄인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예. 그러게요.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난감할 정도입니다만 일단 눈에 띄는 것부터 다 하나씩 바꿔가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 나오고 한 것들만큼이라도 예. 바꿔나가면 좋겠습니다. 꼭 저희가 이번에 당선된 것 같은데요. 하나씩 바꿔가겠습니다. 예. 네, 바꿔가겠습니다. 그 형법 부분도요. 어차피 우리가 같은 범죄에서 많이 저지른 사람은 가중 처벌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북구 사회처럼 핀란드나 스웨덴 쪽처럼
재산이 있거나 권력이 있으면 오히려 가중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세게 하는 나가야지. 아니면 이제 중견기업 이상의 임원진들이 항공기 그 승무원 폭행 바로 지적하셨는데 이제 그런 식의 사태를 하면 일반인이나 초범 아니면 경제적 약자보다 가중 처벌을 그쪽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개정되는 헌법에서 이제 홍익당이 정권을 잡고 헌법이든 형법이든 개정이 될 때 반드시 좀 들어갈 수 있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그런 게 이제 지지해 주셔야 저희는 이런 걸 진행할 수 있는 힘이요. 저희 양심이다라고만 하면은 이게 힘이 약합니다. 그 정치인들이 욕심이나 꼼수로 저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여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중요한 일들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의견을 표시해 주시면요. 더 힘을 갖고 이런 정말 구석구석 자명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는데 국민들이 분명히 나서 주셔야 되고 저희가 정치를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힘을 빌어서 빌려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분명히 의견을 보여주시고 저희는 그 의견에 최선을 다해서 따름으로써 이런 일들을 하나씩 완수하고 싶습니다. 바로잡고 싶고요. 지금 또 형법도 이제 또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우리가 하나씩 또 바로 우리 양심이 안 맞는 것들은요, 우리 양심이 후련해지게 좀 처리를 해야 되겠죠. 네, 홍준표 후보님 말씀이 뭐 아주 과감하시죠. 뭐 리서치 회사를 없애버리겠다고 그러셨나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 게 시원하게 얘기를 잘한다고 해서 양심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돼지발정제 그분은 제가 얘기를 꺼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너무 안타깝고요. 참 뭐 기가 찹니다. 그러니까 딱 이 수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러네요. 우리가 뭐 아무리 고상 떨어봤자 우리나라 현재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저희도 그런 데 살고 있어요. 야당도 못된 게 지지율 깎아먹을까봐 공격해야 할 거를 강하게 절대 안 합니다. 그 정말 답답한데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쪽에서 계속 세게 지르니 지지율이 오른다라는 거를 너무 당연한데 자기 거 아낄까봐 저쪽이 새붙는 거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탄핵 전에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야당이라고 크게 희망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강렬하게 진짜 국민을 믿고 민주주의니까 국민의 양심을 믿고 꼼수 부리지 말고 그렇죠. 양심적으로만 한번 아주 그냥 목숨을 한번 그렇게 질러주시는 그런 정당, 정치인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나온다면 얼마나 이 나라가 변할까. 이게 제가 바랬던 거예요. 기존 정치인들. 분명히 이런 분들이 나와주시기를.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저는 뭔가 영감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국민 믿고 진짜 한번 질러보세요. 그런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움직인 거죠. 저희라도 미력하지만 움직여보자 해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이 현장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아무리 대세니 뭐니 해도요, 똑같아요. 구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자기들이 청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공식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거대 정당들은 다 똑같아요. 꼼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자세히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르게 해보죠. 지금 정치인들도 되게 좀 공부 좀 해야 되는 게 원인을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제일 못하는 게 그거거든요. 회사에서 제일 못하는 게 취업 얘기가 나오면 꼭 취업 수당 얘기가 나오고요. 애가 출산이 떨어지면 출산 수당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눈에 보는 데서 돈을 쓰긴 쓰는데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바뀌는. 또 국민들 괜히 또 쌈 붙여놓고요. 쌈 붙이고요. 어리석은 정책들이 어마한 사람들이 또 쟁이 봐요. 맞습니다. 뭐 육아 수당 하나 지급하는 것만 해도 엄마들끼리 또 워킹맘과 또 싸움 붙여놓고 또 돈은 엉뚱한 또 여기 어디 원장 선생님한테 가고 있고 막 이런 말도 아닌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다 바로 잡아 놓겠습니다. 방금 전에 하고 싶은 말보다 올려주신 글이
양신 콜센터를 저희 홍익당이 정권 잡기 전이라도 당장에라도 네. 시작하시는 게 어떠냐는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희- 어우,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꼭 권력을 못 잡더라도 정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는 원래 학당 운영할 때도 학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 대국민 서비스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자 주장이었거든요. 이제 정당이 생겼잖아요. 지금 창당하자마자 대선에 뛰어들어서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예. 정치인들 좋은 공부는 법망 피해가는 공부. 옛날에 그렇죠. 예. 논어에 나오는데 수치심을 모른다 이렇게 돼 있던데. 근데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암 안 걸리신다는 홍준표님. 예, 이제 이런 아. 분들은 주변을 다 암 걸리게 합니다. 본인은 그렇죠. 암이 안 걸리는데 예. 또 이런 분들 심각한 분들이 있어요. 네. 말 못 가리는 분들. 예. 네. 본인은 스트레스 다 풀고 산다고 주장하는 네. 분들. 그렇죠. 주변 사람들 다 병 걸리게 만드는 이런 분들이 제일 이 사회 아닙니다. 아니 제 다른 대선 후보를 막 또 비방하면 좀 예, 그렇죠. 그렇죠. 저희 우리나라 정치권을 그렇습니다. 지금 비판하고 욕을 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차피 시간은 한정돼 있고 저희는 지금 뭐 욕하는 시간이 지금 아깝기도 하려니까 네. 먼저 대책을 네. 국민들한테 대안을 제가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대선 네. 끝나면 욕해야죠. 대선 기간 동안 조심하겠습니다. 예. 빅데이터 양심 시대 콜센터 좋습니다. 이것도 있네요. 빅데이터 시대 국민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항상 걱정되는데요. 예. 개인정보 정책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이게 진짜 누가 남의 정보를 컴퓨터에 들어가서 뽑아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그 얘기 했는데요. 그 로그를 주기적으로 계속 분석해서 로그는 못 건드리거든요. 로그를 계속 분석해서 혹시나 그 사적으로 이용되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좀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어차피 답은 이 양심 문화밖에 없습니다. 이 네. 문화가 아니군요. 네. 이게 예. 못 막아요. 지금 이 물질문명 발전을 막을 수는 예,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못 막아요, 사실은. 지금 양심 문화, 저희가 주장하는 양심 평가지표 있죠. 그것을 도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부당한 피해 줬고 남의 입장 배려 안 했고 남한테 무례하게 굴었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사회를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답 없어요. 문화를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게 제일 근원 처방입니다. 근본 처방입니다. 그래서 예, 죄 지을 때 찜찜하게 만드는 게 이게 근본 처방입니다. 네. 네. 저희 좀 유명해지면 양심 성찰 놀이 같은 거 좀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사안을 양심 성찰을 통해서 다 분석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이게 되게 놀이 맞나요? 놀일까요? 예, 좋죠. 뭐. 아 이건 뭐 제 격가지 얘기인데 제가 그 IT 쪽에 계신 분한테 들은 바로는 개인이 됐든 어떤 조직이 됐든 단체가 됐든 그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 정보를 지금 접근하려고 하면은 소위 그 선수들한테는 식은죽 먹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 중요한 정보를 갖고 계신지 몰라도 그걸 그 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거의 뭐 지금 십중팔구 봤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심각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겉으로 보여지는 돈은 계속 쓰이고 있는데 솔직히 보이지 않게 안전하게 하는 이런 돈들은 되게 안 쓰여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 문화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게요. 이런 보안 시스템도 눈에 안 보이면 대충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문화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양심 콜센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양심 콜센터에서 개략적으로 뭐 개념을 또 여기 많이 우리 TV 보시는 분들은 조금씩 잡아가고 계시겠지만 뭐 말씀 나온 김에 한 번 더 정리를 드리면요. 지금 여러분 공공기관 민원 가시면 민원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를 국민 여러분들이 파악해서 그 서류를 발급받는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의 어떤 궁극적인 원상이 있다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실 때
가장 말단의 서비스는 사실 우리나라는 전자도 잘 돼 있고 비교적 좀 잘 돼 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뭘 하고 싶을 때 이제 어떤 서류를 떼야 되는지를 모를 때 그걸 알아가는 것부터는 국민이 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 국민이 자기가 그 업무를 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민원 서류를 개별적으로 떼어주는 공무원보다는 그 일을 하는 국민이 더 전문가가 돼 있어야 돼요. 본인이 다 이걸 해결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양심 콜센터에서 민원을 통합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현행하고 있는 민원 서비스는 계속 잘 운영하고 좀 더 편리하게 개선을 하되 이제 한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는 단계라고 보는 거죠.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컨대 어떤 뭐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업에 담당관이 있어서 그 담당관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돌면서 떼러 다니고 알아보고 허가 인허가를 받으러 다닐 바에 담당관이 다 해주는 그런 시스템까지 일단은 원터치로 하게 한 곳에서 통합하게 하겠다라는 게 예,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된 민원 개념이 이제 우리나라도 적용을 해야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이제 그 비양심적인 공직자나 아니면 업무 공공기관의 업무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감사나 아니면은 민원 그야말로 민원이죠. 이런 것들을 신청했을 때 담당관이 배정해서 책임지고 감사에 준하는 소명의식과 권리를 갖고 양심적으로 다 만족할 때까지 해결해 주는 것 역시 양심 콜센터에서 다 수용하겠다. 이런 것까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편하겠죠. 예, 저희 홍익당이 하면 꼭 하겠지만 저희 홍익당이 안 해도 이것은 국민 여러분들이 이 서비스를 홍익당이 기획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다 기획안을 지금 다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이 서비스를 꼭 관철시킬 수 있게 널리 전파하시고 네. 꼭 많이 민원 제기를 스스로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이 민원이 차세대 앞으로 미래로 갈수록 민원의 근본적인 이 본질을 행정기관이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미 이제 그 민원이라는 성격 자체의 원상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그거를 이 국가가 꼭 달성하게끔 여럿으로 계속 압박을 하셔야 된다. 국민이 압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절대 안 바뀐다는 거 이번에 잘 아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획안만 던졌습니다. 예, 저희를 직접 뽑아주시거나 여러분 고민하시기 싫으면 저희를 뽑아주시거나 그냥 뽑아주시면 예, 제일 빠릅니다. 제일 빠릅니다. 그런데 일단 그러면 다른 이거 데라도 들고 또 가가지고 민주당에서 이게 또 설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복잡. 좀 첨언을 드리면 저희가 말하는 양심 콜센터는 가장 사람들이 피해보는 게 사정기관 같은 데거든요. 사정기관도 민원 내면 그대로 갑니다. 이게 저희 아주 강점이 있습니다. 한 곳, 한 엄청난 곳에서 건데. 다 예, 엄청납니다. 막 지르시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막 아무튼 질러야죠. 뭐 저희 지금 막 지르는 것 같지만 저희를 뽑아주시면 나갑니다. 네. 그대로 나갑니다. 저희가 이번에 되게 미는 겁니다. 3대 공약으로 미는 게 양심 콜센터, 예. 그리고 양심 노트 보급, 또 하나가 국공립 24시간 어린이집 예. 유치원도 됩니다. 예, 유치원됩니다. 네, 그 불필요한 규제 풀어야겠죠.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 양심 콜센터 체제로 이제 넘어가면 규제는 어차피 그 사람이 할 겁니다. 그렇죠. 양심 콜센터 여러분의 민원을 담당하는 내가 이 사업을 할 테니 알아서 위탁할 테니 당신이 알아서 다 하게 해달라 하면 규제든 뭐든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겁니다. 여러분 규제도 그러니까 더 한 차원 높은 하나 또 팁을 드리면 규제를 법으로 너무 깔아버리면 일도 못해요. 솔직히 감사원이 와서 한 몇 달 뒤지면 일 아예 못해요. 이런 거보다는 문제 있는 사람 제대로 타격해서 문제 있는 거 확실히 끌집어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심 콜센터가 한편으로 이런 개념도 있어요. 저도 솔직히 이번에 창당하면서 제가 사무총장이라 업무하면서 진짜 열 많이 진짜 받았거든요. 빡치신 거 같아요. 오늘도 빡치셨어. 그런데 요거를 양심 콜센터에서 담당 공무원한테 그냥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컨대 저희가 홍익당을 창당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담당자가 딱 배정이 돼서 본인이 그 서류를 다 떼서 실제로 공무원들의 현행 법제에 불필요한 규제나 제도의 문제점을 스스로 확인하시라는 거죠. 예.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차피 개선이 되는데 국민들한테 다 맡겨버리고 국민한테 자꾸 이 서류 떼라 저 서류 떼라 이거 해와라 이거 요건 맞춰와라 다 하니까 규제가 중첩이 되고 복잡하고 쓸데없는 거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희는 그걸 달성해야 되고 이 좋은 공약을 왜 다른 당에서 안 베껴가는지 쓸데없는 공약들끼리 서로 베껴가고 그러게요. 이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본질을 건드려야 되는 게 자꾸만
법으로 규제를 너무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네. 그런 거는 일도 못하게 할 뿐더러 우리는 규제를 좀 줄이더라도 본질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만 확실하게 네, 저희가 하겠다는 아무튼 거죠. 양심 정치를 표방하고 공적 서비스를 제대로 해드리려고 이 정권을 잡겠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데 이제 시간은 짧잖아요. 이 정권을 이게 우리가 잡아도 뭐 5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5년간 뭘 할 거냐? 지금 말씀드린 양심 콜센터를 여러분이 몸소 체험하실 수 있게 해드리겠다는 거.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런 거 유치원 저희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전국에요. 지금 동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짓는 게 지금 제가 볼 땐 거의 뉴딜 정책 하듯이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이제 아이들도 줄어요. 주니까 더 현실성이 있습니다. 수는 줄는데 왜 서비스가 더 못 나가냐는 거죠. 노력만 한다면요. 이 아이 수가 줄기 때문에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저는 전 국민 이들이 이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을 누릴 수 있게 동네마다 찾아가서 여러분 지금 줄 서야 되잖아요. 그 몇 년씩 기다려야 돼요. 다 쉽게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 동네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서요. 그 동네 분들을 공공근로 저는 공공근로를 지금식 공공근로 개념을 좀 더 이렇게 더 창조적으로 변형해서 하겠다고 주장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공적인 서비스 나와 나 모두에게 이로운 일을 하고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사회를 좀 만들고 싶거든요. 그게 4차 산업 이 혁명에 대한 대비도 될 것 같고요. 그 동네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관점에서 그 동네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 동네 분들이 또 그 어린이집과 유치원 가가지고 소정의 교육을 받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도와드리면서 동시에 이 동네마다 이 구석구석 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이 어린이집 유치원이 찾아가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사활을 걸고 해야 될 되게 중대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자라는 아이들이요 어느 집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건 나라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시켜주겠다. 이거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들지 못한다면요 저는 이 나라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 어린이집과 그리고 이 양심 어린이들부터 해서 나이 든 분들까지 양심 노트를 무상으로 마음껏 공부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게 또 공직 문화도 바뀔 거고요. 바꾸게 만들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양심 콜센터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모든 불편함을 치유해 준다면 요거 괜찮지 않나요? 저희 3대 공약 들어가면요. 양심적 공직 문화까지도 포함한 겁니다. 전 국민한테 양심 보급, 양심 노트 보급. 이렇게 해서 접근한다면은 이 정도 가야 우리가 양심 정치니 뭐 홍익인간 사회니 이걸 논할 수 있지 않을까. 대동세상이니 이걸 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여기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부터 양심교육 자격증 따면 되겠다고 하고 취직률 맞네요. 취직률 올라갑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다 지금 손주 돌보고 이거를 꼭 내 손주만 돌본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적정한 대가를 받으면서 전문성을 기르면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라가 분명히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안 그러면요. 지금 또 이제 그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정 내에서 부모와 개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개인이 시부모와 며느리가 또 이렇게 친정 어머니와 이렇게 지금 서로가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만든다는 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침해하듯이 이거 또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게 이런 기본 옵션이 갖춰져야지만 취업률도 올라가는 게 지금 혼자 살려고 하는 이유가 애 한 명 나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못 하는 건데 이런 걸 도와줘야지만 전반적으로 다 좋아질 것 같습니다. 월급도 작다. 월급도 우리가 적정하게 찾아가야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제 또 이 사회 전체적 비용들을 많이 주거나 교육 이런 비용들을 줄여가면서 해결해 가자는 거니까요. 월급 문제는 자연히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월급도 뭐 올려드리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추진하겠지만 기존 월급 가지고도 훨씬 더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느는 효과를 일단 주거, 교육 뭐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가 그게 볼 중요한 겁니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급여를 계속 올리는 쪽으로 지금 포퓰리즘적 그야말로 포퓰리즘적 정책을 막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오히려 거꾸로 경제적으로는 지금 우리 화폐 가치 다운사이징 제한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화폐 단위가 너무 커지니까 그게 부동산 가격을 계속
올려서 그렇고 부동산에 계속 돈을 풀어서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사회 전체적인 비용 자체를 줄여서 개인 생활비를 줄이는 쪽으로 지금 또 정책을 얘기하면 그런 내실 있는 정책을 얘기하시는 분이 많지 않다라는 게 굉장히 의아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의미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월급을 올리자고 하면 기업도 물가가 같이 오르잖아요. 네. 결국에는 기본 옵션은 나라가 효율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개인한테 다 해결을 하라고 하니까 효율이 안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대선 주자들 공약은 이제 개인들이 자기를 뽑으면 개인들의 급여가 더 오를 것 같은 정책 공약을 하죠.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대폭 개념적으로 확 줄이는 그런 개념, 철학에 기반한 개념을 제시하는 미래상, 국민들이 미래상을 그릴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가 없다라는 게 그렇죠. 그게 지금 아주 큰 것 같아요. 예. 복지 확충으로 소득 증대 효과. 예. 이게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는요 철학이 없어요. 머리 좋은 분들 많아요. 정책 전문가들 많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런 생각 안 할까요? 다른 정당은 왜 이런 주장 안 할까요? 그냥 보기에 그럴싸한 정책들은 많은데요. 근본적으로 인간을 배려하는 정책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런 철학이 없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저는 구체적 정책이 약합니다. 저는 그런데 강렬하게요. 양심적으로 이 사회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보다 저는 강렬하게 원을 품고 있고 의지를 갖고 있고 실천력을 갖고 있고요. 못 견딥니다. 찜찜한 거 못 견딥니다. 어떤 분들보다 저는 못 견딥니다. 예, 그래서 제 양심 편하기 위해서라도요. 저를 그런 자리에 갖다 놓으시면 저를 활용하세요. 그러면 제가 못 견디니까 제가 잠 안 자고 다 이 공직자를 닥달해서라도 분명히 바꿔놓을 겁니다. 저는 그 철학을 가지고 이 실제로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는 분들한테 끝없는 영감을 드리는 거 이건 제가 자신 있습니다. 뭐 그것만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영감을 드리고 제가 그렇게 살면서 다 함께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기회로 지금 뭐 좌절하실 일이 하나도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양심의 희망을 품고 이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새 역사를 분명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철학이 있으니까요. 철학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능력은 다 있으세요. 철학으로 꿰어 있지 않는 거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그렇죠. 깨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 철학으로 양심 철학으로 꿰지면 됩니다. 여기 전중성님이 주거, 교육, 육아 비용이 준다면 당근 지금의 월급으로도 가정을 꾸려가는데 수월할 것이 네. 이것은 다시 결혼 문제도 해결되겠네요. 이제 정답이십니다. 남녀가 자꾸 이제 눈이 맞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복지 확충으로 소득이 증대한 국가 사례가 있나요라고 하는데 독일이 있습니다. 독일은 결혼을 하면 임대주택을 하나씩 바로 얻을 수 있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를 3-4명씩 막 낳나 봐요. 주거비가 예, 주거비를 해결해 주니까요. 저를 추대해서 나라를 하나 만듭시다. 아, 좋습니다. 율도국 같은 거. 저희 그냥 하나 만들까요, 나라를? 역정모인가요, 이런 거? 그렇죠. 싫어한 거죠. 그런가요? 예. 아, 그만큼 신뢰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그럴 정도로 왜 이런 기본이 안 지켜지지에 대한 이런 불만이신 거죠. 예. 이거 당연히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양심 건국을 외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리모델링 하듯이 이 나라를 한번 새로 개조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런 대화를 들으신 분도 바로 스스로 얘기를 나누시잖아요. 결국에는 기본 옵션을 해결해 줘야지만 취업률이나 뭐 결혼율 다 올라간다는 거. 홍익당 스태프분들의 결혼 문제도 네. 저희가 결혼을 다들 장가 보내고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주거비 이거 집이 없어서 장가를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셔도요 똑같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셔도 이게 이 새가 집을 잘 지어놔야 돼요. 지금 아주 호화 아파트 수준으로 아주 고급 빌라 수준으로 집을 멋지게 지어놓으면 그 암컷이 와서 수컷이 지어놓은 둥지에서 쭉 둘러보고 그냥 날아가면 땡입니다. 인테리어를 시작하면은 이제 둘은 성사가 된 겁니다. 동물도 이 집이 있어야 결혼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그때 솔로일 때 봤는데요. 노천과별 때 눈물 나더라고요.
정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누구보다 그 아픔을 압니다. 그래서 꼭 추진할 것 같습니다. 추진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정책들 보면 자꾸만 뭘 규제해서 뭐 집값을 낮추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결국에는 서민들은 혜택을 못 받거든요. 대려 서민들이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서민 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 기숙사를 늘려주면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네, 저는 야당이나 좌파 쪽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요. 저러면 전혀 이 서민에 대한 이 또 시장 현실을 전혀 모르시는데, 그렇게 보조금 받아서 왜 저런 정책밖에 못 내시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게 진짜 안타깝죠. 그 머리 좋은 분들이 그러게요. 그 나라 돈 가지고 예. 이렇게까지 효과가 안 나는 짓들만 하는지. 네. 그러니까 제가 4대강까지 안 가더라도 정말 기가 찹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뭐 가끔 강의도 하는데 두 가지 얘기합니다. 이 안을 만들어서 잘 만들어졌지라 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너라면 하겠냐라고 했을 때 할 마음이 딱 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게 한 번에 이벤트가 끝나는 게 아니라 내재화돼서 프로세스화돼서 정착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꾸만 지금 정치권은 한 번에 자꾸 이벤트요. 한 큐의 이벤트성의 정책만을 하지 자꾸 이 프로세스 문화를 만들어 갈 줄 모르고, 그런데 그렇죠. 사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가 얼마나 천박합니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 문화를 따라하라고 할 수도 없겠죠. 예. 그러겠네요. 네, 근데 지금 그 말씀하신 시스템 기존의 그 기존 문화를 바꿔가는 게 정말 기존의 기득권들한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그 기반 하에서 지금의 권력이나 어떤 재력 모든 그런 그 힘을 유지하는 그 상황인데, 그거를 바꾼다는 건 스스로 자기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자기들만 즐기는 예, 문화거든요. 예. 딱 지금 뭐 돈 예. 쓰고 돈 써서 근데 선거하고 하는 저 문화가. 맹자 같은 데 보면 네. 이 여민락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나눠 즐기는,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아무튼 이 문화를 바꾸면 성공입니다. 네, 근데 저희 홍익학당의 공통 미션입니다. 문화 바꾸는 거. 네. 이 땅의 문화를 바꾸는 거. 네. 예, 이걸 목표로 해가지고 저희가 문화가 바뀌면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심하시고 이제 이 자녀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문화 속에서 이 자녀들도 다 올바르게 살 테니까, 우리가 문화를 바꾸는데 이번 세대가 우리가 지금 이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다른 나라는 차치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합심했으면 합니다. 예, 저희가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크게 나갔는데 문화 창조. 예. 동물들도 알고 있죠. 의식주. 예. 지금 결혼하라 뭐 출산 장려책 그때 나라에서 낸 거 보셨어요? 뭐였지? 휴학을 못하게 해라. 휴학을 못하게 하면 예.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남녀가 서로 오래 고를 시간을 주지 마라. 뭐 이런 정신 나간 이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이 사실은요, 집이 없으니까 결혼을 포기합니다. 직장이 없고 집이 안 구해지잖아요. 직장이 불안정하고 이 비정규직 2년마다 잘리죠. 직장이 불안정하고 집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동물이랑 똑같습니다. 인간도 자연스럽게 결혼을 이제 제외하고 생각해요. 내 삶을 생각해야 되니까. 행복하게 살다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나라가 집중적으로 도와준다면요, 뭐 무슨 결혼해라 마라 출산은 뭐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도 없는 거죠. 육아 문제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면 이게 되게 중요한 공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게 철학이 없는 게 큰 문제라는 게, 자, 지금 혼인을 안 해서 문제가 된다라는 인식은 누구나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의 의의를 달성하고, 어떻게 그걸 살아가는 게 행복을 정말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국민을 바라볼 텐데, 자, 철학이 없는 정책이 지난 정권 또 지금 대선주자 정권들의 모습, 출산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철학이 전혀 없는 모습이 바로 그런 말씀하신 모습이라는 거죠. 예. 무조건 장려하기 위해서 무조건 맞추면 그렇죠. 되는 줄 알고 사람을 아주 개떡같이도 안 보는데 그 프린트물이나 홍보책자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고 지들 월급도 다 가져갈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철학이 없는 황무지 같은 정치라는 게 정말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이 참 중요합니다.
그 얘기도 드리고 싶은 게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들이 나와서 모든 데 가서 이슈들만 들어서 현상에다 바로 가서 즉답 주는 게 아니라 이슈를 다 모아 보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니까 여기다 과감하게 집중합시다라고 국민하고 같이 합의 보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못 봤어요. 네. 그냥 다 대증하고 있어요. 다 그냥 다 해준대요. 뭐 예. 근데 해결책도 뭐 딱히 묘수도 아닌데. 예, 그냥 맞아요. 그럼 결국에는 나중에 돈이 부족하니까 쫑나거든요. 그럼 쌈 몇 개 더 나겠습니까? 북한 얘기를 하시네. 아무튼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3대 공약, 양심 문화 보급, 뭐 이 거의 공동 육아 수준의 나라가 아이를 키우자. 그리고 양심 콜센터. 예. 양심에 억울한 일은 절대로 방치하지 말자. 이게 다 그런적으로 보면 다 양심 얘기로 또 돌아가죠. 이게 홍익 철학이죠. 홍익 철학 하에서 인간은 이런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다라고 저희가 선언하면서 지금 이런 삶을 영감을 주면서입니다. 철학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 인류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길을 제시하면요, 이 똑똑한 한국인들 다 스스로 그 길이 자명할 때 스스로 발심해가지고 나부터 당당하게 양심적으로 살겠다, 사람답게 살겠다 하고 선언하실 겁니다. 그런 삶을 보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주인이 돼가지고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런 이런 혁명적인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이런 철학적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지 철학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철학자 하다가 정치한다니까 그렇게 욕을 하시는데 철학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철학에 기반을 두고 정치를 바꿀 때 여러분 영감에 찬 정치가 나오고 가슴 뛰는 신바람 나는 정치가 나오고 일관성 있고 이 국민 모두가 주인 되는 정치가 나오는 겁니다. 철학부터 우린 시작하는 겁니다. 기본부터 시작하는 것 뿐입니다. 예. 이제 그 결과는요 창대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패권, 패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왕도 얘기도 나오는데 각자 주인 되는 게 왕도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뭐 방향은 항상 분명하니까 어떤 얘기에도 기승전 양심이죠. 예. 네. 그러니까 저희 홍익당은 추구하는 정책이 내가 국민으로서 지금 한반도에 딱 태어났으면 이런 서비스를 받고 가고 싶다라는 것들이 저희 당의 정책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 꿈을 한번 가져보셔서 내가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당연히 우리가 이 한반도에 사는 어떤 정치적 공동체 속에서는 이런 서비스는 내가 받고 가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 홍익당이 당원으로서 당연히 그런 정책을 품고 꿈꾸시고 더 구체화해서 이제 저희들한테 같이 제안을 하고 구체화시켜서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는 걸 함께 해갔으면 하는 겁니다. 예.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 양심을 막 자극하고 있죠. 자극 받으시죠. 여러분들이 깨어나시고 지금 자극 받으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에. 예,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돼서 가슴이 뛰어야 돼요. 나라가 이렇게 바뀌면 좋겠어. 나부터 내일 일어나서 이걸 해야겠어. 이런 일로 가슴이 뛰셔야 돼요. 예. 이렇게 가슴 뛰는 나라. 이게 홍익 인간 이념이 구현된 대동 세상이죠. 예. 아이고 뭐 다들 지금 예. 오늘은 어찌 좀 이야기가 기승적 양심. 한 막 종교적인 것 같기도 하고 철학으로 흘러서 그런지 근데 그러네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자기 철학들이 다 있어요. 개똥 철학이라도 다 있어요. 그 철학이 그 사람의 문화를 결정하고 그 사람의 이 세계관, 가치관을 다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중요한 거예요. 말단을 붙잡고 그 사람한테 아무리 설득해도요 안 돼요. 그 사람의 철학 수준을 끌어올리면요. 그 사람이 자신의 가치관, 세계관을 다 바꾸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다 뜯어 고칩니다. 실제로 세계관이 바뀌면 세상을 바꿉니다. 이 작업을 저희가 하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정치인이 이런 짓을 하겠어요? 네. 그렇죠. 어떤 정치인이 이런 감히 이런 생각이라도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양심에 너무 편하고요. 개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양심 노트에 우리 같이 한번 많이 좀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무료로 배포했기 때문에. 예. 벌써 우리 함께 있는 여기 지금 우리 저희 스태프들부터 여러분까지 지금 가슴이 뛰시지 않나요? 우리 가슴 뛰었으면요 대한민국 사람들 다 가슴 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슴 뛰었으면요 가능한 거예요. 저는 가슴 뛰는 정치라고 싶어요. 예. 토론회가 뭐 별 재미가 없나 봐요. 사랑수가 전에하고 비슷한데 그래요? 그러려고 전 양심 공부했는데 저더러 자꾸 철학자만 하래요. 재미없게. 양심의 인공호흡하는 그렇죠. 느낌이네요. 한국에서만 하기엔 크기가 좀 작죠. 그래서 저는 한국은 교두보일 뿐 세계 정복이 목표입니다. 전 세계가 홍익 생태계, 양심 생태계에서 사는 그날까지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이제 나라 구분은요, 이제 그 별 의미가 없어져요. 이 나라 구분은 그냥 동아리들 뿐이에요. 동아리는 각자 존중해 주되, 민족과 국가를 제가 존중하자. 그거는 각자의 동아리를 존중해 주자는 거지만, 이제 지구촌입니다. 전 세계가 양심 속에서 어우러져 살지 못하면, 우리끼리만 양심적인 거,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지금 부당한 일이 일어나서 국민들이 억울하게 죽어가는데, 여러분 잠 주무실 수 있어요? 양심에 이게 안 찔리시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구 전체를 양심 세상 만들어 놨을 때, 양심 생태계를 만들었을 때 우리 임무가 끝난다. 지구가 끝나면 우주로 나가더라도 지구는 끝내시죠. 우리 지구 전체를 한번 변화시키는 이런 큰 생각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벌써 시간이 없이 부여됐네요. 예. 계속 밤새하고 싶지만 아무튼 이번에 저희 1%라도 꼭 이야기는 되게 컸습니다만 이 거대한 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시작은 저는 1%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1%가 이런 정치 철학을 지지해주고 이런 정책을 지지해줄 때 앞으로 대한민국 변화는요 이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 제가 5% 나오면은 최고죠. 하지만 물론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예, 단 현실적으로 1%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면요 우리는 변화의 아주 첫 삽을 제대로 뜬 게 된다. 저는 그 시작점이 제대로 이제 자리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서 이제 하루하루 더 불타오르는 이 싹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가는 그런 변화를 이 땅에 한번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월 9일 날 이 땅에 이 개벽이 시작되는 첫날이 진정한 개벽이 시작되는 첫날이 됐으면 합니다. 1% 꿈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그 아저씨였죠? 그 100% 아닙니다. 1%요, 1%. 예. 다 이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예전에 그 영화 보셨나요? 파워 오브 원. 예, 파워. 그 마지막 대사가 예술이었는데요. 남아공에서 엄청난 그 인종 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변혁이 일어나는데 그 시작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 하고 이렇게 멘트가 나오면서 끝나는데 그게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한 사람이 변해도 결국은 세상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세계 정복 해야죠. 그래서 시계 정복 아닙니다. 세계 정복입니다. 예, 언젠가 이 나라에 양심 문화가 안착되는 날 저희는 정말 뿌듯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미래만 바라볼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서로 뿌듯하지 않나요? 우리가 서로 모여서 자신의 양심을 유감없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이 장이 이미 홍익인간 이념이 구현된 대동세상입니다. 저는 작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 나누는 이 장이 현실의 공간이 아니더라도 여기가 저는 홍익인간 이하세계라고 봅니다. 남들도 좀 조금만 더 참가시키면 됩니다. 이 장에. 예, 마치겠습니다. 오늘 막 영감이 발동하는데 여기서 그러네요. 멈추겠습니다. 예. 예. 자, 일정 안내 한번 하시는 분. 예. 예. 지금 내일은 일산시장으로 갑니다. 내일은 일산시장에 가서 거리 유세를 하고요. 모레는 성주에 내려가서 성주에 계신 분들을 응원하고 올라오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하고 내일은 그러니까 우리 방송이 있고요. 일산시장 갔다 와서 방송할 거고 모레는 저희가 원래는 방송한다고 예정해 드렸던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성주를 다녀오느라고
모레는 방송 못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레 성주 가서 라이브가 안 될까요? 뭐 이게 사정을 가봐야 알겠습니다. 성주에서 라이브 방송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일단 저희가 그 모레는 장담 못 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 확정 일정일 수도 있는데요. 예. 저기 KBS 아까 이제 KBS 뉴스에서 속보이는 뉴스. 예, 6일에 저희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유세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전체적으로 지지자들이 같이 모여서 여기 출발하거나 그 장소에 모여서 하는 것까지 다 좀 스케치를 하고 촬영을 하고 싶다고 일단은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뭐 제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일정 참고하셔서 시간 되시면 일단 그 일정 확보하셔서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저기 아주 멋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6일날 고속터미널에서 유세를 하는데 속보이는 뉴스라는 KBS 뉴스에서 촬영 나온답니다. 예. 네, 시간은 현재 한 오후 3시 고속터미널 유세 예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예, 저희가 공지를 또 올리겠습니다. 예. 오, 나왔다. 예. 마찬가지로 그러면 오늘은 뭐 할까요? 예. 아무튼 뭐 우리가 뭔 얘기했네. 양심으로 세계 정복이라고. 예, 양심으로 예. 양심으로 세계 정복을 하겠습니다. 죽었어 적폐 세력들. 빨리 양심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양심 없는 분들 빨리 양심 챙기시고 다 함께 서로 뿌듯한 양심 세상, 가슴 뛰는 양심 세상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